대부분의 투자자는 시장을 떠납니다. 스스로 떠나거나 시장이 내보냅니다. 99세까지 남아있던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찰리 멍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99세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그는 데일리 저널이라는 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1977년부터 시작했으니 46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킨 겁니다. 그 사이 시장은 수없이 바뀌었고 사람들은 수없이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남아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데일리 저널은 원래 법률 신문을 발행하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했고 변호사들과 법원 관계자들이 읽는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1977년 그가 이 회사의 회장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53세였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일을 해왔고 충분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작은 신문사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이후로 46년 동안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회사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법률 신문을 만들던 회사는 법원 관리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종이를 인쇄하던 곳이 코드를 짜는 곳이 되었습니다. 53세에 시작한 일을 99세에도 하고 있었다는 것, 그 사이에 사업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났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변화를 거부한다고 말합니다. 익숙한 것을 고수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80대에 회사의 사업 모델을 바꿨습니다. 신문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90대에도 그 결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자리를 지킨다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은 둘 중 하나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느라 자리를 잃거나 자리를 지키느라 변화를 거부하거나. 그는 둘 다 했습니다. 매년 데일리 저널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주주라고 해봐야 많지 않았습니다. 시가총액 5억 달러 남짓한 작은 회사였으니까요. 그런데 해마다 수백 명이 로스앤젤레스로 모여들었습니다. 그가 말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90대의 노인이 무대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질문에 답했습니다. 준비된 원고 없이, 보조자 없이 마이크 하나 들고 앉아서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투자 이야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왜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메모를 했고, 녹음을 했고, 나중에 그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퍼져나갔습니다. 이 광경을 떠올려 보면 묘한 느낌이 듭니다. 99세 노인이 의자에 앉아 있고, 그 앞에 수백 명이 앉아서 그의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합니다. 때로는 잠시 멈춥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그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몸이 버텨야 합니다. 99세에 몇 시간 동안 앉아서 말을 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머리가 버텨야 한다는 겁니다. 수백 개의 질문이 쏟아지고 그 중에는 예상 못한 것도 있고 대답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정리하고 자기 생각을 말해야 합니다. 준비된 답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만들어내는 답이어야 합니다. 그가 어떻게 그 상태를 유지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가 스스로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99세까지 회장직을 유지해야 할 의무 같은 건 없었습니다. 언제든 물러날 수 있었습니다. 명예회장이라는 타이틀을 받고 편하게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해서는 아니었을 겁니다. 명성이 필요해서도 아니었을 겁니다. 이미 둘 다 충분했으니까요. 그렇다면 뭐가 남습니까? 그냥 하고 싶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수 있어도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벌었으니 이제 쉬어야지, 충분히 일했으니 이제 놓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는 것, 멈출 이유가 없으면 계속하는 것, 그게 그의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데일리 저널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처음에는 정말 작았습니다. 법률 신문이라는 게 큰 시장이 아니니까요. 캘리포니아의 변호사들과 판사들이 읽는 신문,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문 시장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이 등장했고 사람들은 종이 신문 대신 화면으로 정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냥 신문을 계속 만드는 겁니다. 시장이 줄어들어도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테니까 조금씩 규모를 줄이면서 버티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신문을 포기하고 다른 사업을 찾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분야로 가는 거죠. 마지막은 회사를 정리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판단하고 문을 닫는 겁니다. 그는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신문은 유지하되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법원 관리 소프트웨어라는 분야였습니다. 미국의 법원들은 오래된 시스템을 쓰고 있었고 그걸 현대화하려면 소프트웨어가 필요했습니다. 데일리 저널은 법률 시장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 지식을 활용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80대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보통 80대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처럼 기술이 빠르게 바뀌는 분야에서는요. 그런데 그는 했습니다. 직접 코드를 짠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일을 했습니다. 회장이 하는 일이죠. 이 과정에서 실패도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경쟁자들이 있었고 기술 문제도 있었고 고객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주가는 오르락내리락 했고 투자자들 중에는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했습니다. 계획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했고 실제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그가 이 결정을 내린 건 자신의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데일리 저널 지분으로 그가 얻는 이익은 그의 전체 재산에서 보면 아주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굳이 이 회사를 살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놔둬도 됐고 팔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살리려고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자선 정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완고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그는 이게 자기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46년 동안 맡아온 회사였고 그 회사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였습니다. 아니, 책임이라는 말도 좀 과합니다. 그냥 자기가 맡은 일이니까 끝까지 하는 것, 그것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주총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매년 열리는 데일리 저널 주주총회는 일종의 의식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는 형식적입니다. 경영진이 준비한 발표를 하고 몇 개의 질문을 받고 끝납니다. 그런데 데일리 저널 주주총회는 달랐습니다. 그가 앉아서 몇 시간 동안 질문을 받았습니다. 미리 선별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손을 든 사람이 마이크를 받고 물어보고 싶은 걸 물어봤습니다. 질문의 범위도 넓었습니다. 데일리 저널 사업에 대한 질문도 있었지만 경제 전망, 다른 회사에 대한 의견, 인생 조언, 책 추천, 별별 것이 다 나왔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했고 말하기 싫은 건 말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답했습니다. 길게 답하기도 했고 한 문장으로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를 느꼈고 어떤 사람은 유머를 느꼈고 어떤 사람은 솔직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이 사람이 여전히 또렷하다는 것이었습니다. 99세인데 생각이 또렷합니다.
말이 느리지만 논리는 느리지 않습니다. 질문을 듣고 이해하고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말합니다. 그게 몇 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인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기억력이 나빠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증언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많은 시간을 특정 활동에 썼다고 합니다. 그 활동이 뭔지는 다른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그걸 매일 했다는 것입니다. 50대에도 60대에도 70대에도 80대에도 90대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파도 했고 바빠도 했습니다. 그게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일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한 날에 특별한 일을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같은 일을 하는 건 어렵습니다. 지루하니까요. 효과가 바로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걸 합니다. 매일 같은 일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쌓인 시간이 결국 차이를 만듭니다. 그가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뭘 했는지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면 뭘 하지 않았는지가 더 눈에 띕니다. 그는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은퇴라는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쉰다는 생각, 이제 충분히 했으니 멈춘다는 생각,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못하게 되면 그때 멈추는 거지 미리 멈출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한 워커홀릭과는 다릅니다. 워커홀릭은 일을 안 하면 불안해서 계속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유도 있었고 유머도 있었고 일 외의 것들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멈춰야 할 이유를 못 찾았던 겁니다. 일이 싫지 않았고 힘들지 않았고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그는 자리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후계자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뒤로 물러나는 것, 그게 보통의 패턴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99세까지 회장이었습니다. 죽기 한 달 전까지도 회장이었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집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리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집착.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그가 있으니까 회사가 유지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매년 주주총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건 그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없어지면 그것도 없어집니다. 그는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99세의 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편한 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가족들과 시간 보내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돈은 충분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매년 주주총회에 나왔습니다. 몇 시간 동안 앉아서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게 편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무감일 수도 있고 습관일 수도 있고 그냥 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분명합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계속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 않은 것과 계속한 것은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뭔가를 하지 않으면 다른 뭔가를 할 시간이 생깁니다. 그 시간을 뭘로 채웠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는 같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데일리 저널 회장 46년. 다른 곳에서 더 큰 직책을 제안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 있었습니다. 작은 회사의 회장 자리를 46년 동안 지켰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46년 동안 같은 일을 한다는 건 그 일에 계속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의미가 없어지면 지루해지고 지루해지면 떠나게 됩니다. 그는 떠나지 않았으니까 의미를 계속 찾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의미를 찾았을까요?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신문사가 소프트웨어 회사가 되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하는 일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루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계속 생겼고 그 문제를 풀어야 했으니까요. 그는 사람들 앞에 계속 나왔습니다. 숨지 않았습니다. 은둔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주주총회에 나와서 얼굴을 보여주고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이건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꺼려집니다. 예전만 못하다는 걸 보여주기 싫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나왔습니다. 예전만 못해도 나왔습니다. 말이 느려져도 나왔습니다. 그게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을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인기 없는 의견도 말했고 불편한 진실도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보통 조심해집니다. 말을 아끼고 충돌을 피합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더 거침없어진 것 같습니다. 할 말은 하고 안 할 말은 안 하고 그 경계가 또렷했습니다. 그가 주주총회에서 했던 말 중에 기억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특정 종목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나는 그 회사에 대해 아무 의견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99세의 노인이 모른다고 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정도 나이면 다 알 거라고 기대하니까요. 그런데 그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게 정직한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젊은 투자자에게 조언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는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과 어울리라고 했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어울리면 자기도 못해지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과 어울리면 자기도 나아진다고 했습니다. 간단한 말이지만 그게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데일리 저널은 신문사에서 소프트웨어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를 그가 주도했습니다. 80대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90대에 그 사업이 자리 잡는 걸 지켜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나이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마 그는 나이를 핑계로 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못한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고 나이는 그 판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데일리 저널의 소프트웨어 사업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회사는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가 만들어 놓은 방향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점입니다. 그는 자기가 없어도 회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기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하고 없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이어가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일상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매일 비슷한 패턴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특정 활동을 하고 업무를 보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한 것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이 수십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일상의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것, 그게 쌓이면 엄청난 양이 됩니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수십 년을 하면 그 총량은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특별한 날에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날에 평범한 일을 꾸준히 하는 것. 그게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건강 관리도 했습니다. 99세까지 산다는 건 운도 있지만 관리도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건강을 관리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가 자기 몸을 혹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리하지 않았고 과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먹고 적당히 쉬고 적당히 움직였습니다.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수십 년 하면 큰 차이가 됩니다. 그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투자라는 게 스트레스를 주는 일입니다. 돈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시장이 폭락해도 담담했고 시장이 폭등해도 담담했습니다. 그런 태도가 건강에 도움이 됐을 겁니다. 어떻게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건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떤 회사에 투자할지, 언제 사고 팔지, 이건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는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었을 겁니다. 이제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99세까지 산다는 건 긴 시간입니다. 1924년에 태어나서 2023년에 죽었으니까 한 세기 가까이를 산 겁니다. 그 사이에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는 자동차도 귀했고 비행기는 더 귀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는 누구나 주머니에 컴퓨터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 변화를 다 지켜본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적응한 겁니다. 변화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90대에 소프트웨어 사업을 이끈다는 건 그 전에 소프트웨어가 뭔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직접 코딩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디서 돈이 벌리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걸 했습니다. 적응력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오래 살아남으려면 적응해야 합니다. 시장은 바뀌고 기술은 바뀌고 사람들은 바뀝니다. 그 변화에 맞춰서 자기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꾸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 본질적인 것은 바꾸면 안 됩니다.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지킬지를 구분하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는 그 구분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지킨 것은 태도였습니다. 정직하게 말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안 하고 이런 기본적인 태도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꾼 것은 방법이었습니다. 신문이 안 되면 소프트웨어로 가고 오래된 기술이 안 되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이런 방법은 바꿨습니다. 태도를 지키고 방법을 바꾸는 것, 이게 적응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방법을 지키고 태도를 바꾸면 안 됩니다. 신문이 안 되는데 계속 신문만 하겠다고 고집부리면 안 되고 살아남기 위해 정직함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는 이 구분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데일리 저널 주주총회에서 있었던 일화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아직도 일을 하느냐고.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명성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계속하느냐고.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재밌으니까. 그렇게 답했습니다. 재밌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래 하려면 재밌어야 합니다. 억지로 하면 오래 못합니다. 그는 이 일이 재밌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 문제를 푸는 것, 이런 것들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했습니다. 재미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찾아야 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재미를 찾는 사람이 있고 못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찾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찾았습니다. 그래서 99세까지 했습니다. 그가 남긴 것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돈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는 한 가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99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것, 99세까지 또렷할 수 있다는 것, 99세까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뭔가를 포기합니다. 일을 포기하고 야망을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운도 있고 타고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목표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99세까지 할 수는 없더라도 80세까지는 해볼 수 있고 70세까지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가 그 기준을 높여준 겁니다. 투자자로서 그가 남긴 것도 있습니다. 오래 살아남는다는 게 뭔지를 보여줬습니다.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보여줬습니다.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오래 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큰 실수를 피했습니다. 작은 실수는 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실수,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실수는 피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일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일했기 때문에 결과가 쌓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간단한 것을 오래 하는 게 어렵습니다. 지루하니까요. 효과가 바로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는 그걸 99년 동안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왜 오래 살았을까? 유전적 요인도 있겠고 생활 습관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열리는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를 끌어당겼을 겁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오래 삽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입증된 이야기입니다. 그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고,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고, 말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았을 수 있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투자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오래 투자합니다.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오래 못합니다. 뭔가 더 있어야 합니다. 뭔가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는 그 의미를 찾았습니다. 데일리 저널을 살리는 것, 주주총회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것들이 그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99세까지 현역이었다는 건 그래서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오래 살아남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 오래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모든 사람이 99세까지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장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여준 원칙들, 포기하지 않는 것, 적응하는 것, 의미를 찾는 것, 기본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다는 것,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에 떠납니다. 손실을 보고 떠나거나, 지쳐서 떠나거나, 관심을 잃어서 떠납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사람들이 결국 큰 결과를 얻습니다. 시간이 그들 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적은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의 편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쌓였고 그 시간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99년은 어렵더라도 30년, 40년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결과는 따라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오래 살아남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오래 살아남으면 시간이 일합니다. 시간이 일하면 결과가 쌓입니다. 결과가 쌓이면 목표에 가까워집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건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적응하고 의미를 찾고 실수를 피하는 겁니다. 그가 46년 동안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 99세까지 현역이었다는 것, 그건 그가 그렇게 했다는 증거입니다. 가능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영상은 한 번 듣고 끝내지 않아도 됩니다. 잠들기 전에도 출퇴근길에도 복리를 이해하는 시간이 조금씩 쌓이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